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못 알아주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글귀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책 소개를 맡은 시아입니다. 저 혼자 치는 박수. 오늘은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제목 관련해서 책 소개를 먼저 하면서 전달을 드리자면 마흔에 읽는이라고 돼 있어서 40대가 아닌 시청자분이나 독자분들은 내가 읽어도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모든 연령이 읽으셔도 될 법하고 저의 생각으로 한 20대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는 되게 에너지가 많고 인생에 대해서 막 성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물론 20대 후반이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제목으로 마흔에 읽는 이라고 넣은 이유는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40대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고 모든 연령대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자 소개를 하자면 저자는 공교롭게도 성함이 돈의 속성으로 유명한 김승호 님이세요. 호라고 하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이 있듯이 김승호 저자님께서는 초운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김승호 저자님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주역과학이라 그래서 수학, 물리학, 생물학, 그리고 인문학 등등등 여러 가지 이론과 주역을 종합한 주역과학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그 주역과학이라는 내용을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아니면 기타 여러 기관에 강의를 나가실 정도로 소개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역에 대해서 손쉽게 소개를 해줄 만한 자격이 충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증? 네. 주역이란 뭡니까? 주역이라는 책은 만물의 이치를 설명한 책입니다. 주술적인 겁니까? 아니면 과학적인 겁니까? 과학적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주역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학 같은 건가요? 만물의 이치를 담았으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람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뜻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철학에 가까운 건가요? 과학이자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를 해볼게요. 주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책이 왜 유명하고 왜 많이 언급이 되고 왜 내 삶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말을 먼저 전달을 드리자면 공자가 주역을 하도 많이 봐서 책의 끈이 끊어졌다라는 위편삼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저희가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학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미쳐서 볼 정도였으면 공자는 50세에 주역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더라도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말을 전달드리고 싶은 게 공자가 한 말이 하늘이 내게 수명을 몇 년만 더 준다면 더 큰 허물을 면할 텐데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주역에 만물의 이치와 근원이 담겨 있어서 그거를 완벽하게 학습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주역이 어떤 내용을 잘 담고 있을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일으켜지는 문구를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뜻을 아예 안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미친 사람이 낫고 그러면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 뜻을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주역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뜻을 가진다 하는데 그 뜻도 커다란 뜻을 가져야지만 당신의 인생이 더 의미가 있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흔에 읽는이랑 연결해 보자면 제 생각에 40대 분들이 예전에 나왔던 뽁뽁이님께서 하신 얘기가 본인은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당연하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신 게 보다 주변에 40대 친구나 동료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해서 그렇게 뜻이나 꿈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많기도 하고 의미보다는
당장의 생계라던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의 비중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40대쯤 되면 저는 아직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가고 혹은 자식들한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되고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역에 마흔의 읽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자가 하늘이 내게 수명을 더 준다면 주역을 더 공부할 텐데 라는 말에는 이치랑 근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라는 게 있는데 눈을 감고 만지면은 어떤 사람은 뒷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앞다리를 만지면 그 사람들이 각자 느낀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진실인데 전체를 다 봤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물의 이치나 섭리를 알게 되면 그로 인해서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내 삶에서 자기가 과오나 허물을 만든다거나 전체를 보지 못한 좀 이기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는 공자님께서는 유교 쪽의 성인으로 칭송이 되시는데, 이런 말은 좀 불교랑도 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득도를 하려면, 도를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이 주역이란 책을 보시면 되고, 주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주역이 멋있는 거 안돼 무슨 내용이냐? 라고 한다면 이 깨달음과 관련해서 근원을 밝혀서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고,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인생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법까지 다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피디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주역이나 명리학이랑 같이 엮어서 개념을 좀 혼란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미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승호 저자가 잘 과학과 연계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궤도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이 좋아하시는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신데 그분께서 주역을 너무 좋아하셨던 일화를 소개를 해줘요. 뭐냐면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 노벨상을 수상받는 날에 위원회에 자기는 주역의 개념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팔궤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수상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위원회는 팔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그 주변에 있는 중국 음식점인가 중국 사람한테 찾아가서 팔궤도라는 걸 알면 좀 그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옷에다가 그 팔괘를 그려서 그걸 입고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그거는 잘못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도 굉장히 주역을 좋아했고 아인슈타인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라이프니츠라는 저희 띠디띠디띠디디 하는 뭐라고 하죠? 모스부?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고, 컴퓨터 공학의 01도 주역이랑 연관이 돼 있고 해서 이 섭리 자체가 과학과 동떨어진 미신이 아니라 과학과 하나인 내용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게, 주역은 그냥 미신 아니냐, 그냥 한자가 어떤 사물의 모양을 따라서 그린 형상 문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먼저 책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 꼭 짚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5장까지가 있는데요. 5장에서 초반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는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주역을 설명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물의 이치나 근원이 뭐냐, 그게 존재하는가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먼저 저희 태극기에 있는 그림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실제 주역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기억이 드는 거는 범주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세요. 그 MEC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체를 포괄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범주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데 서로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성별이라는 개념을 완성하잖아요. 그 가운데 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남자이면서 여자이거나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주가 완벽해야 되는데 주역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웠던 게 초반에 오행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구분해 본다라고 하는데, 그 유교 쪽에 있는 5가지 개념, 인이, 예지신과 오행 있잖아요. 목, 금, 화, 수, 토를 연결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 같은 경우에는 목, 의는 금, 예는 화, 지는 수, 시는 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저도 공교롭게 저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오행이 실제로 여기 매칭이 돼 있어서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정신세계 각각의 덕목이 오행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또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장기를 이 오행이랑 연결을 짓거든요. 뭐 그 오행에서 서로를 극하거나 서로를 도와준다라는 게 있는데 뭐 금생수라던가 반대로 금극목이라던가 예를 들면 저희가 도끼로 나무를 치면 나무가 잘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금이 목을 극한다라고 해서 금극목이라고 해요. 반대로 생이라는 건 살린다는 건데 금생수라고 한다면 금이 물을 살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수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필터링을 해서 물을 더 살린다라는 느낌을 하는데 이런 오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장기, 저희가 몸이 각각이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유기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개념과도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신장이 안 좋으면 허리가 아픈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시면 폐가 당연히 안 좋긴 한데 그래서 뭐 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범주가 선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한 내용을 틀을 짜주는 내용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놀랍게도 주기율표라는 자연과학적인 개념 있잖아요. 원소를 설명하는 주기율표랑 연결을 해서 이 범주의 선암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주역이 만물의 이치를 설명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음양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0과 1과 음과 양을 매칭하는 걸 들어보셨다면 아실 건데 여기 주역에서 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를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 저희 태극기 중앙에 있는 그 개념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태극인가요? 네, 태극도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음양의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음과 양으로 나뉘는데 이걸 원자랑 또 연결을 해서 원자도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있거든요. 그걸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데 그 음양으로 나누면 그 반대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조가 있다면 마이너스인 핵과 플러스인 전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반원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폴 디락스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고 반원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책에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이 미신이라고만 생각한 분들한테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만물을 범주로 나눠서 채워서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퍼즐처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실용적으로 가는 부분이면서 좋았던 게 만물의 뜻을 규명하다 보니까 그걸 사실적으로 담아주셨던 문구가 있어요. 소개를 드리자면 세상 사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뿐이지만 눈여겨보고 뜻을 찾아내려고 하면 많은 것이 보이는 법이다. 사회라는 것은 뜻이 교차하는 무대다. 사실 넓게 보면 대자연계는 뜻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시로는 사람이 안다는 건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유능한 엄마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알고 예민한 여자는 남자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지를 알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뜻을 알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뜻없이 살고 뜻 모르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는 더 좋았던 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못 알아주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글귀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바빠 사회에 살고 있긴 한데 저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귀 기울여서 그 뜻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억울함이라거나 그런 것들의 근거에 조금 더 수집하는 거에 혈안이 돼 있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뜻이 뭔지를 못 알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저는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필요성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좋은 뜻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나 상대가 들어주고 있나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상대방의 뜻을 잘 들어주고 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뜻에 관련돼서는 처음에 제가 이 주역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을 때 뜻이 없는 사람보다 미친 사람이 낫고, 그럼 뜻이 있으려면은 뜻을 크게 세워서 자기 인생에 계속 도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여기서 행복이랑 뜻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해드리자면, 행복이란 스스로의 문제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다. 뜻이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 저 스스로 아는 내용으로 떠들어댈 때 이를 가지고 뜻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의 객관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바로 미친 것이다. 하지만 뜻이 아예 없는 자는 미친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뜻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혹은 뜻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을 보고 내가 좀 뜻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뜻을 세워야 되는가, 큰 뜻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달을 드리자면, 예전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그 성인 패널이 나와서 오 박사님한테 자기의 힘들었던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조금 더 좋은 마음 상태로 가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홍석천이라는 유명한 게이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홍석천 님은 평생을 성소수자라는 그 입장을 가진 걸 넘어서 그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쓰신 분이잖아요. 20대부터. 근데 정영돈 씨가 그 삶을 듣고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그 말을 전하면서 저도 좀 울림이 있었던 게, 저는 저렇게 형이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거를 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봤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홍석천 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뭔가 가슴이 끓어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뜻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돈이나 나의 가족만을 위한 복지라거나, 그것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하지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살고 또는 그거를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을 통해서 만물의 뜻을 공부하고 커다란 뜻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저자분과 주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까지가 좀 서문이고, 그 뒤로는 궤를 설명해 주세요. 8궤가 있는데 위에 4개가 기본적인 궤고 밑에 4개가 부차적인 궤인데, 위에 궤는 저희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물, 불을 담고 있는 게 저희 태극기에 있는 4가지 궤고요. 그 4궤가 기본 궤라서 그 뜻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서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땅은 어떤 걸 담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물, 불 관련해서도 흐르는지, 상승하는지, 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내 인생이 계속 제자리다라고 한다면 좀 정체되어 있는 거니까 반대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해서 그 반대에 좋은 순환을 일으키는 방법을 가져간다든지 라는 식의 내용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8궤라는 것과 그것들의 파생되는 구조, 그리고 그를 통해서 64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거든요. 사칙연산처럼. 그래서 주역을 알고 나중에 실용단에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는가를 위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되게 쉽게 잘 쓰인 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줄 소개한다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참고해 볼 만한 책,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저는 연달아서 다음 책도 전달을 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주역이 왜 공부해야 되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8괴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읽어보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책 속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